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난주에 올해 처음으로 본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국어 B형 38번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3월 모의고사를 주관한 서울시 교육청이 심의 끝에 국어 B형 38번 문제 정답이 2개인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3번과 5번 모두 정답인 것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가채점을 맞힌 학생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월 모의고사가 앞으로의 그 공부 방향과 전략을 잡는 데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오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서입니다. 학력평가를 봤습니다. 이제 네, 봤는데요. 이제 이 점수가 이제 마지막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하의 점수니까 이제 올리는 재미로 사시면 될 텐데요. 지금부터 본인의 강점, 단점, 그리고 뭐 단원별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파악하셔가지고 하나씩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따뜻한 상담으로 학생들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제 3월 모의고사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잘 본 건 잘 본 대로, 못 본 건 못 본 대로 현재를 그냥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네.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예,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출발점이고 본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나아질 텐데, 일단은 3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에 있는 진학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요. 또 저희 TBS 상담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동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졸업생, 지금 재학생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네. 됐습니다. 또 졸업생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는 또 다른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오늘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이라고 그랬는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전공과 적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대학생인데 전공이 네. 맞지 않아서 다시 심리학과 쪽으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오늘 네. 상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얘기하는 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 반수를 생각하고 있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전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2.25, 그 수학 1.67, 영어 1.17, 사회 2.27, 평균 1.84 등급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 분포도를 보면 국어 B가 추이는 국어가 2.5등급에서 1.75등급으로 이제 점점 상승하고 수학도 네. 그렇고 영어도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B 2등급, 영어 B 2등급, 윤리와 사상이 3등급이고 수학이 약간 떨어져서 5등급인 학생입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비교과를 보면은요, 네. 1학년 때 학급 부반장을 하고 2학년 때 한직 공예 동아리 다문화 가정 그 토론 동아리라든지 다문화 가정 관련 동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학습지도 교육 지원을 하고 중앙자원봉사센터 물놀이 캠프 행사보조, 또 다문화 가족센터 말벗, 정서 상담, 아동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입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논술평가 우수상, 영어 의사소통평가 3위, 2012년도에는 수학경시, 과학경시, 독서토론 논술 능력 프로그램 장려상, 교과 우수상 등을 받았고요. 희망대학은 성신여대, 제1지망으로 성신여대 심리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네. 2지망은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뭐 교과 성적이 수능보다 좀 뛰어났다는 점, 그리고 학과적 성이 맞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반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적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모의고사에서는 그 수학이 약간 떨어지지만 내신 성적으로는 영어하고 수학 성적은 1점대 초반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도요, 수상 실적이 논술, 영어 능력, 수학, 과학 아주 다방면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부회장 활동을 했고 자기도 학습 능력도 있고요.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또 수학과학적 논리 분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떤 그 활동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전공에 맞춰서 한 것보다는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을 충실히 했는데 이 학생의 경우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평가해 줄 때 분석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지적 호기심, 이런 관찰력, 이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학생을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리면 아주 본인의 그 장점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이제 활동이 없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적어주신 거하고 일반적인 활동을 잘 만들어서 그 에피소드를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나간다면 비교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해 볼 만한 그런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나만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 봐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성신여대 심리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신여대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교과 성적 향상, 우리 학생 수학과 영어 우수합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돌아보자, 나의 고교 생활, 우리 학생 신중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떨어졌는데 고민, 왜 심리학과인가? 아무래도 지금 학과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되면서 8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고정적인 문이 많아서 남아있는 분이 아마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을 중심으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학생 이제 모든 게 다 완료된 상태죠. 그리고 이 학생이 희망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또 특히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은 최저 등급이 없는 교과 100% 전형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일단은 희망하는 성신여대 수시 전형 특징 이제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그 심리학과에서 1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교과 100%로 뽑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전 가능성은 교과 성적 평균이 1.84 단순 평균이고요. 만약에 2수단위까지 합쳐서 보면은 성적이 상승세이고 1학년에 비해서 2, 3학년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교과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그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 추가 합격을 고려하라는 의미는 만약에 이제 올해 특히 교과 전형에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지원자 풀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한번 도전해 본다면은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부 예, 종합전형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봤으면 해서 적어 봤습니다. 심리학과에 종합전형에 16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100으로, 그러니까 비교과까지 해서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심층평가를 합니다.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심층평가를 하는데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네. 이 학생이 반수생이기 때문에 면접을 할 경우에 좀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압박 면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면접도 없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주의할 점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전공 적합성이 두드러진 게 학생부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유가 있고 아직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그 자기 역량을 잘 보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심리학과 공부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아동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살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의 강점은 학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각 교과 선생님들이 아주 굉장히 특히 심리학과에서 좋아하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지식 습득 능력 이런 어휘들을 사용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휘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중심의 스토리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그렇지만 이제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 대학의 인재상 또 학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특히 좀 심리학에 관한 논문이나 책을 좀 읽어본 다음에 좀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쓰면 이 학생 같은 경우 반수생이니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성신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수를 해서 이제 학과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좀 유념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이 학생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윤리교육과가 참 좋은 학과거든요. 근데 왜 윤리교육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윤리교육과를 미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과목으로 느껴져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심리학과는 본래부터 가고 싶었던 학과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를 정하기 전에는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간다는 느낌보다는 좀 안정적인 과, 직업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4년 동안 배울 과목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과목으로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막 네. 시작했고 지금 이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윤리를 생각지 않았는데 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전공 과목에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심리학과하고 많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학점을 잘 받고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떻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에서 부전공, 지금 성신여대 같은 경우 연계 전공 제도도 있고 부전공 제도도 있고 복수 전공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윤리 교육하고 심리학하고 잘 이렇게 접합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본인이 하고 싶은 아동심리든지 어디든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그 1번으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원래 원적을 심리학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비전, 그 전문성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그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하면서 탐색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그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듣는 방법도 있고요. 요새는 그 오픈 코스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들이 강의를 오픈해 놓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kocw.net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 대학에서 약 170여 개의 강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자기가 본인이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기 거를 다 들을 필요 없이 아동심리라든지 몇 개를 들어본 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하고 맞는지 내가 여기서 뭘 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고3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학에 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탐색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뇌심리학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게 반수를 할 결심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반수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를 탐색하기 위해서 내가 심리학을 하기 위해서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준비했던 거 요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또 리포트 작성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논술 전형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학업에 충실하고 한 학기만 충실하고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 나는 수학 능력 시험을 봐서 정시로 갈 거예요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학기는 학업에 좀 충실하면서 정말 진짜 안 맞나? 왜냐하면 이제 3주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진짜 안 맞나? 이건 아닌가? 혹시 맞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탐색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는 사이에 틈틈이 윤리라든지 또 국어도 공부할 테고 영어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수학 능력 시험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학사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원저를 좀 고려를 해보고 그러는다면 반수를 정말 결심하게 된다면 졸업생이라는 장점을 좀 많이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성신여대 외에 또 어떤 대학들 좀 추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갔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다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들이 해주신 거를 보고 그래서 한번 도전하는 만약에 정말로 반수를 할 거면 도전하는 입장에서 중앙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 100인데 자기소개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심리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한번 써보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완전 도전이고요.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신여대도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심리학과가 굉장히 굉장히 잘 가르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심리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에 지원을 해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서류 종합평가 100이고 2단계에서 1단계 60에다가 면접 40에서 자기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받았던 이제 이번에 고3 때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를 해본다면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일반 학생 전형에서 학생부 70, 서류 30인데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2개, 국영수 2개 합 7인데 이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덕성여대 심리학과의 덕성인재 전형도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정말 이번에 얘기를 듣고 네.
정말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또 오늘 네. 조언해 주신 것들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동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반수를 고려한 우리 학생의 중점 사항으로는요. 우선 심리학과에 진학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반수를 결심하게 된다면 자신의 고교 활동을 분석해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할 때는 고려할 점으로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부전공 그리고 연계전공, 복수전공 등 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사제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반수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대학의 심리학 강좌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 힘하고 있는 성춘대대 심리학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중앙대 심리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과 일반 학생 전형 등으로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입 전형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오늘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아니면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잠재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뽑는 전형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이 전형들이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 위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경희대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경희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320명이 증가한 90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네. 1단계는 작년과 동일하게 서류 100%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다만 거기에 서류 평가에 작년은 명시되었던 학생부 교과 성적 10%라는 부분이 좀 사라졌다는 점을 참고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큰 변화로 본다면 발표 면접이었던 학업 성적 면접이 사라지고 단순한 인성 면접이 2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의학과에만 있었던 최장 기준 올해는 이제 모두 다 최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생각하시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글로벌 인재전형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올해 630명을 선발하게 됐는데요. 사정관에 의한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그래서 서류 종합평가 100%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당연히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 경쟁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국대와 동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KU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이 있죠? 네네. 우선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이 대학 전형도 당연히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385명이 늘어서 575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서류 100%로 2배수에서 3배수 정도를 선발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2단계 면접평가에서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우선 면접이 작년과 달리 폐지가 됐다는 점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입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 163명에서 253명으로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전형 방법은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60에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올해도 면접이 작년과 동일하게 전공 수학 능력 평가로 진행되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15학년도 입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전년 대비 여기도 증가했습니다. 200명이 증가한 500명으로 올해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방식은 1단계 서류평가 100인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 동일하게 교과 비중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80과 면접 2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전형들의 특징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신다면 2단계 면접의 변화가 있다는 점, 심층 면접이 아니라 좀 인성 면접으로 좀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1단계 서류 100%,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게 교과가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명시가 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가지고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학교별 특징 짚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오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공학 전공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고3 모의고사 봤을 텐데 어땠나요? 잘 봤어요? 나머지 과목은 그런 대로 나왔는데 수학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그렇군요. 조금 실망스러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3월 모의고사, 잘 봤는지 일단은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 요즘 어떻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요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렇군요. 일단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분석할 테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경청하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쭉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군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우리 학생? 네, 지금 제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썼을 때 그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네. 문의하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78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1.61등급, 과학 2.07등급, 평균은 2.01등급입니다. 자,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자, 국어는 2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다 다시 2등급 내려갔고요. 수학은 2에서 3등급 반복하고 있고, 영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이제 예상 점수로 살펴보면 국어 A형 98점, 수학 B형 88점, 영어 100점, 물리원 42점, 생명과학 41점이 예상되며 일단은 전 과목 예상 등급으로 1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 작년 9월과 이번 3월 모의수능 비교해 보면 3월 모의수능은 전 과목 1등급 예상되는데 특히 국어는 2에서 1등급 올라왔고 영어도 2에서 1등급으로 국어와 영어의 성적 향상이 눈에 띕니다. 네, 이번엔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2학년 때 학급회장, 2학년 때 자율동아리 활동, 과제연구 발표대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1학년 2년 동안 생물학 학생 자치동아리, 비타민 D 등을 했고요. 자, 교회 활동을 보면 개인 봉사활동으로 쉬운 8시간 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진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학예과학캠프 융합과학 연구 프로젝트 28시간 이수했고요. 자,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 과학경시대 생물 부문 금상 2번 차지했고요. 예, 과학 독후감 동상 교과 수상으로 역시 생명과학 1, 2 그다음에 국어 과목 받았습니다. 자, 교내 학생 탐구 발표대회 예, 은상 받았고요. 2013 교내 융합과제 연구 프로젝트 발표대회 대상 받았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은 일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정시 희망하고 있고요. 이지망으로는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삼지망으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보니까 정말 그런 대학을 희망을 할 만큼 성적이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이제 학평을 봤는데, 선생님, 아직 가채점 기준이지만 학평을 기준으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성적을 좀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우리 학생에게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학년 때부터 모의고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그 수학 준비하는데 수학을 좀 원래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영어를 확실하게 하려고 영어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영어 100점이 되는 바람에 수학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예, 일단 제가 요번에 이제 그 3월 예, 전국연 학력평가 물론 이제 가채점입니다. 그래서 예상 100분위 합으로 일단 해보면 약 390.5%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정시 지원 가능성을 보면 예, 본인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 이제 중위권 이제 이공계 학과를 정도 지원할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위 학과 지원할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라면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약 3%의 100분위를 끌어올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연세대학교의 생명공학과 지원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3% 끌어올려서 396% 만들면 예,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도 현재는 지원이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이제 원점수 기준에서 살펴본 거니까 표준 점수가 나올 시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3월 모의고사 기준이니까 앞으로 성적이 더 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은 네, 학생이다라고 볼 그럼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이 생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연세대학교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죠? 내신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데요. 자신 있나? 내신 전과목 1등급. 걱정입니다.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1단계 통과 조건, 자기소개서 중요하죠. 네, 8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금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0%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도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좀 특징하고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보완할 점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예, 현재 이제 모집 인원은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인데 반드시 수학, 비나 과탐 둘 중에 하나가 2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역시 이제 연세대학교는 과탐이 예, 서로 다른 2과목이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다른 2과목을 수능에서 응시해야 되고요. 예,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여기에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한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들어갑니다. 자, 2단계는 그 서류 70%에 면접이 30%가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는 특이하게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동비율이 아니라 이제 2학년, 3학년 때 40%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40%의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좀 더 이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2013학년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내신 평균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대략 한 1.3에서 2.2등급, 물론 이제 학과별로 변동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합격권이 들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에 연세대학교에서 필요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모든 과목의 내신이 일단 1등급을 맞아줘야만 일단 이런 안정권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한 1.5에서 1.7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좀 더 안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죠. 모든 과목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그런 이제 초강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본인이 강세를 갖고 있는 그 수능 점수에 대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계속해서 모의 수능이나 수능 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1단계 통과의 핵심 요건으로 역시
교과에 대한 내신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소개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 작성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특히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교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공 탐색으로 3년간 이끌어왔음을 좀 표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이번 3월 전국연 학력평가 점수가 좋으니까 정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정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도 한번 정진해보는 것도 한번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지망으로 희망했던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여기는 1학년 때 단일 과정을 다 모집한 후에 이제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예, 포항공대는 수능을 아예 안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자, 전형과목은 1단계 이제 서류 100%인데 여기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랑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고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 중에 학생부에 없는 것들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면접 100%인데 여긴 전부 다 개인 면접입니다. 1대1 개인 면접이기 때문에 일단 잠재력 평가 면접과 전국 적합성 면접은 필수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POC에는 수학과학 부술 면접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 일반 전형 합격자 사례 중에서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봤더니 약 1.5에서 2.3등급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포항공대는 특성상 1단계 서류에서 학생부 교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 성적을 중시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합격 확률이 연대보다는 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역시 합격권을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전과목 역시 1등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통과 핵심 요인으로 여기도 역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 포항공대는 반드시 교외대회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그 다음에 증빙서를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0점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항공과대학에서 이제 서류평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류평가는 거의 학업능력평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과학에 대한 학업능력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이공계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성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평가는 기본 소양만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기본 소양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뭔가 학교 학생부 교과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검증하고 싶다 할 때는 POC에는 수학과학 전공 면접을 따로 실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 정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서울대학교는 실제는 이제 정시는 올해 바뀌어가지고 수능 100%이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수능이 강세인 학생에게는 더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가장 일지망으로 꼽고 있는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조금 더 올리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1단계 통과 요인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정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생명공학과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도 참 많이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이면 좋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과학에 관한 활동이 깊은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잘 연계해서 그 추이별로 연계해서 정리를 하고 그 꾸준히 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스스로 탐구해서 참여도 많이 했지만 탐구해서 얻어낸 거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 그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그 전공과 관련된 것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잘 능동적인 저걸 잘 풀어내라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연대든 포항공대든 둘 다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이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목표 등급까지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학생?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계획과 목표 등급을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3학년 1학기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모든 과목은 일단 1등급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재학생들만 봤던 3월 정년 학력평가 가지고는 일단 비교가 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6월부터 실시하는 이제 전국에 있는 재수생과 같이 함께 보는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 모의수능에 대해서도 일단 열심히 한번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의수능, 6월 모의수능에서 수학과 과학이 원점수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되 제가 한번 목표 점수로 한번 국어는 워낙 잘하는 학생이니까 100점을 이번에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학은 이번에는 88점이지만 대략 한 94에서 96점을 한 2개 정도 틀리는 정도 레벨가 되시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건 낮건 항상 1등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맞으시고 자, 과학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예, 난이도가 어려우면 45점, 좀 쉬우면 여러분 47점 해가지고 역시 무난하게 1등 좀 나오도록 하시고 영어는 여전히 100점을 목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는 이번에 잘 올려놨으니까 이제 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 그럼 추천 전형을 더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학생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논술 전형 같은 일반 전형보다는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전형은 일단 본인이 희망했던 연세대학교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1단계는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 서류 70, 연재 솜씨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하고요. 자, 두 번째로 좀 제가 추천해드릴 전형은 뭐냐면 연세대학교에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공학, 인재 계열이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이 아까 희망했던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7명이 모집되는데 여기는 10명을 뽑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역시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가 면접이 30이 들어가는데 이때 면접이 학업 역량 강화, 즉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 대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오히려 실제 면접을 통해서 한번 이 학생이 극복이 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과 그다음에 학업 수행 능력을 좀 같이 엮어서 면접을 대비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추천해드릴 전형은 역시 연세대학교 정시, 서울대 정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수능 점수가 안정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6월 모의수능, 9월 모의수능, 본수능까지 크게 아마 흔들림이 없으면 잘 나오리라 보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약점인 그런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풀이 문항수를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적어서 그렇습니다. 문항수만 늘리면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도 무리가 없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그 주변에서 계속 의대 진학을 권하시는데 의대 합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네, 의대 진학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선생님? 예, 먼저 우리 학생 정말 의대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본인은 그렇죠. 안 원하는군요.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서울대 의예과 점수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가는 게 기본적인 이공계를 사랑했던 기존 선배들의 어떤 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만약에 수시로 의대를 준비한다 하면 지금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좀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수시든 전형이든 간에 논술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해서 거의 1점대 초반 정도나 아니면 중반 이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좀 더 이 수시에서는 어렵다. 물론 정시로 간다면 지금의 성적이라면 지방권 의예과부터 서울권까지 충분히 본인 점수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합격 후에 본인이 어떤 적성과 진로가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방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적성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뭐 답이 다 나왔네요.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요. 가장 취약한 과목이 수학인데 성적 향상이 좀 더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 또 국어에 대한 그 공부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문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뭐 과목에 대한 뭐 성적 불균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뭐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각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한번 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 상담받아 보면 성적이 좀 저조한 과목을 사실은 더 많이 해도 불구하고 적은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체크를 좀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과목을 좀 안배를 해서 시간 안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있는 시간대 어떤 과목을 내가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을 잘하는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에 배치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짜보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목이 성적이 불균형 학생들이 항상 드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해서 나중에 다 떨어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성적은 떨어지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단형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야 성적이 또 향상이 되니까 감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골고루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도 마음도 좀 꾸준한 게 필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오늘 그 조언들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전공학자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종점 사항으로는요, 당연히 일단은 내신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1.5에서 1.7등급까지 향상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의 관문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 등급은요, 내신은 정교과 1등급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국어 A형은 100점, 그리고 수학 B형은 94에서 96점, 그리고 과학 탐구형은 45에서 47점을, 그리고 영어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리고 연세대 특기자 전형, 과학공학 인재 계열을, 그리고 연세대와 서울대를 정시로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상담을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3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열리겠습니다. 22일에는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리고요.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희망하는 학생, 또 건국대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